딩가딩가 놀고 싶은 돼지띠 새 친구의 이야기. 본 말에 리브가 함께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 한 달 만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2주 만인가요? 2주 한 만이 3주 아닌가요? 3주? 2주는 아닌 것 같고 3주 음. 정도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기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녹음 주기가. 네. 맞아요. 5월도 이제 이거 말하면 안 되나? 뭐야? 아니 5월도 다 갔네요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녹음한 일자가 상관이 없겠죠? 네, 상관이 없죠. 뭐. 네, 5월이 다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네. 빨라요. 이거 올라갈 네. 땐 6월이겠네요. 네. 6월이면 이제 상반기가 다 간 거잖아요. 그러게요. 와. 2025년이 벌써 반이 그니까. 지났네요. 와, 진짜 빠르다. 일단 근황 토크 좀 네. 하시죠. 그러면. 우리 맨날 저는- 만나면 건강 체크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엄청 건강해요. 오, 네. 지금 저도 건강한 상태인데. 저도 건강하다 해주세요. 저 지금 몇 달째 녹음해서 아프단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안 하려고요. 저 건강해요. 목소리가 좀 변했을지 몰라도. 변성기. 그러게 이제 변성기가 왔어요. 이제 변성기가 와가지고. 그러면 별다른 일은 없는 거죠, 다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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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레 씨 뭐 있어요? 저 없어요. 똑같고 그냥 건강하고 네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제가 게스트였다가 지금 여기 PD석에 앉아서 지금 갑자기 신분 상승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정말 다른데요, 느낌이? 그죠? 그렇죠. 기계가 앞에서 반짝반짝거리고 그 자리에 무게가 네. 있어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저만 바라보고 계시는 느낌이 대단하세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주제로 넘어갈까요? 이렇게 속전속결로. 오늘 왠지 녹음이 빨리 끝날 것만 같은. 다 끊어버리시는 거 아니죠? 뭐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하세요, 지금. 이거 토론회예요. 여기 토론회 수준인데. 웃기다. 아니 마레 씨가 되게 응. 뭔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맞아, 모습을 맞아. 보는 게 맞아. 되게 뭐랄까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는 되게 뭔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여기서? 제가 그냥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나 봐요. 긴장이 되시. 이야기 하다 보면 긴장이 됐는데 이야기하니까 풀려가는 것 같아요. 힘들면 얘기하세요. 저는 2년 동안 거의 앉았으니까. 그러니까요. 극복해야죠. 네. 웃기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갑자기 다른 방송이 된 것 같아가지고 지금. 네, 주제 저희 여동생애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정했잖아요. 네. 여동생에게 네. 해주고 싶은 이야기. 음. 그래서 약간 조언 아닌 조언 느낌으로. 실제로 여동생이 있으시네요. 네, 아. 제가 여동생이 있는데 어. 저희 여동생은 저랑 4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여동생이 조금 성숙한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좀 어리게 좀 생각하는 편이고 여동생은 성숙해서 이게 정신 연령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동생 느낌이 들다가도 이 이야기 나눠보면 수준이 좀 맞아서 네 모르겠어요. 여동생은 어려워요. 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남동생도 있잖아요. 여동생이랑 부딪히기도 많이 부딪히고 네, 서로 잘 알아서 많이 부딪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서로 많이 알아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저의 여동생은 염두에 전혀 두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여동생 전혀 두지 않고 그냥 멘토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처럼 이런 걸로 주제를 정했는데 뭐 거창한 이야기는 전혀 못하고요. 전혀 할 거는 없고 그냥 제가 살아오면서 약간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들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저는 여동생이 없어가지고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친해진 사람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좋네요. 본 씨는 어떻게 주제를 생각하고 오셨나요? 저희가 이제 올해 다들 무조건 3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들. 그러니까 먼저 3자를 다른 입장으로서 아직 앞에 2자이거나 1자인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비슷하게 준비해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영역을 나눠봤어요. 네, 진로 관련, 우와. 관계와 사람 관련. 그냥 이렇게 영역만 생각해오고 구체적인 내용은 생각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진로, 관계와 사람, 그리고 감정 관련해서 그리고 외모 관련해서 인생 관련해서 이렇게 5 영역으로 생각을 그냥 살짝 해왔어요. 편하게 얘기하려고요. 지금 전혀 안 편해. 약간 맨날 진지충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진지하게 저 혼자 심각해서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하고 왔어요. 그렇구나. 와, 근데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벌써 5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오시는. 대단하시다. 꼭 어떻게 마르 씨부터 그러게요. 얘기해보실래요? 그러면 네. 되겠다. 이제 각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잖아요. 네. 그럼 그 분야에 맞게 저희가 어떻게 생각들을 얹어볼까요? 그럴까 봐요. 근데 그것도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럼 일단 하나부터 얘기해 주세요. 한 분야에 대해서. 한 분야에 대해서 진로 관련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어려운 주제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러면 일단 외모 관련해서 해볼까요? 외모 관련이 그나마 가벼운 것 같아요. 네. 외모 관련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그 나만의 색깔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외모 관련해서.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미디어들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색깔을 찾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운 게 더 큰 것 같아요. 나만의 색깔을 약간 유행을 쫓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렵나요? 저도 외모죠. 저는 바디 파지티브. 그 자기 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바디 이미지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좀 통통했고 살이 잘 찌는 체질이고 그래서 저는 그 허벅지 굵은 것도 싫었고 다리가 다 굵고 이런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몸이 다 다르다는 거를 좀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체형이기 때문에 이렇구나. 그래서 그것도 근데 그거 나름대로 괜찮구나. 그걸 좀 인정을 하고 나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몸이 너무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요즘엔 또 그 아이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로 아이돌들을 보면 우리 보통 사람의 체형이 없어요. 이게 카메라 화면에는 날씬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완전 그냥 뼈 말라잖아요. 그리고 아이돌들이 보면 나이가 대체적으로 또 어려요. 그 아이들이잖아요. 성장기이고 그런데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 나이 또래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돌들을 자기 이상향으로 생각을 해서 같이 굶고 그런 게 안 좋잖아요. 저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이게 잠깐만 이렇게 멍해지죠? 정신 차려야지. 아무튼 자리가. 아이돌들은 정신과도 다니고 그러면서 그렇게 유지해 나가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 사람마다 골격도 다 다르고 저 같은 경우도 여동생이랑 이렇게 비교를 많이 당했었어요. 가족들한테도. 여동생은 골격이 엄청 얇거든요. 그래서 살이 쪄도
티가 안 나요. 근데 저는 여동생에 비해서 골격이 또 있는 편이고 저도 하체가 조금 튼실한 편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엄청 컴플렉스였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이게 매력이고 이 한국만 보면 안 돼요. 한국만 보면 안 되고 세상은 넓으니까 넓은 세상에 세계의 미를 좀 그렇게 눈을 확장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요즘 여자 아이들이 정말 굶는 게 너무 심각해서 이 이야기를 또 해보고 싶었고 좀 오늘 지금 말이 안 되네요. 약간 그 마레 씨 면접 보러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마레 씨. 맞아요. 지금 저 약간 지금 면접 보러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지금 머릿속에서 이걸 뭘 계속 조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안 돼. 편하게. 마레 씨 자리 바꿔줄게요. 아니 오늘 봄 씨가 말이 없으세요. 아니 말을 네?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진짜로. 그래요? 아니 진짜 마레 씨 자리 바꿔줄게요. 힘들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녹음이 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볼게요. 이런 것도 해봐야죠. 네. 좀 외모 쪽은 저는 뭐 딱히 좀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보면 체념한 거라 그래야 되나? 고민이 바꿀 수 없는 거는 고민하지 말자. 이게 약간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외모로 고민을 해본 적은 없어요. 딱히 어차피 나는 여기가 불만이라고 해도 절대 병원에 가서 이거를 막 수술을 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사춘기 때도 없었어요. 네. 왜냐면 저는 그냥 병원 가서 아픈 게 더 싫어요. 아. 그냥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거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자라는 게 좀 그거였고, 저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냥 20대 때 하고 싶은 스타일 다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 저 같은 경우는 머리 스타일 안 해본 머리 스타일이 없어요. 지금도 처음 해보는 머리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하면서 본인한테 뭔가 어울리는 게 뭔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스타일 변화가 한 번씩 있을 때마다 뭔가 괜히 자아도 한 번씩 바뀌는 느낌도 들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냥 기분 전환 삼아 이렇게 본인을 잘 가꾼다는 게 또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본인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 잘 안다는 게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다양한 스타일을 도전해보는 거, 남 뭐 눈치 보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의 고유한 그런 매력을 찾도록 좀 그런 데에다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한국이란 나라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진짜 요즘에는 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만 봐도 알 수 있고 그런 거에 좀 눈을 좀 많이 크게 이렇게 떴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미의 기준이 되게 다양한데 저도 근데 어릴 땐 진짜 고정관념에 좀 쌓였었거든요. 마른 사람이 예뻐 보이고 맞아요. 나도 마르고 싶고 근데 지금 보면 그냥 건강한 사람이 좋아 보이고 혈색 있고 그런 사람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뭐 외모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조언을 하기보다는 저는 제일 1번으로 써온 게 건강하게 먹어라. 그리고 운동해라. 맞아요. 딱 그게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먹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내 몸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내 바깥에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보이는 건데 전 너무 안타까운 게 그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편의점에 나온 음식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먹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그거는 거의 대부분이 가공식품이고 거기 안에 성분이 그렇게 막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그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섭취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저도 몰랐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어떤 영양소가 있고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마케팅에 속아서 저당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고 단백질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고 제로 슈거라서 다 좋은 거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먹는 거를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너무 막 세상이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저희 클 때는 그런 게 있었긴 했지만 저희는 뭐 삼각김밥, 컵라면 이런 거였는데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너무 다 자극적이고 저희 막 친척 동생만 봐도 마라탕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마라탕 좋아하고 정말 탕후루 한때 엄청 인기였잖아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정말 먹더라고요. 학원가에 가보면 아이들이 다 그걸 입에 물고 있어요. 그리고 빨리 먹을 수 있고 달고 막 짜고 그러니까 자극적이니까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 막 아무렇지 않게 먹고 그리고 음료도 되게 단 음료도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정말 이거를 좀 이런 심각성을 좀 학교에서 좀 더 가르쳤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어요. 이게 좀 충격적인 그런 영상들 많잖아요, 요즘. 그렇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부모들도 그렇고. 근데 어릴 땐 몰라요. 건강하잖아요. 저희도 잃어봐야 아는 건가? 저도 실은 저희 고등학생 때 불닭볶음면이 있었거든요. 전 시험 끝나면 친구들이랑 불닭볶음면에 삼각김밥 먹는 게 그게 하나의 루틴이었어요. 모의고사 끝나고 또 시험 끝나고. 그래서 그때는 부모님 항상 걱정하시죠. 그렇게 매운 거 먹으면 소화기관 안 좋다. 안 들려요, 그때는. 건강하니까. 어쩔 수 없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 들리는 사람들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게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라고 막 써봤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생각 드는 거는 이거 다 말해봤자 안 들릴 건데. 안 들려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많이 들었잖아요. 어. 어른들이 뭐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안 좋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전혀 귀에 안 들리고. 안 들려요. 근데 이거 저희가 한번 겪어보니까 그때 그 사람 말이 맞았지라고 얘기를 이렇게 생각이 드는. 맞아요. 저희 고1 때 같은 반이었잖아요. 그때 도덕 선생님이 알죠? 맞아. 맨날 들어와서 너희 큰일 났다, 너희 세대들. 너네는 대학교 4년제를 졸업을 해도 취업이 어려울 거고 경제가 너무 어려울 거고 맨날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아니 제발 진도 좀 나가고 빨리 시험 범위까지 진도나 나가든가 왜 항상 했던 얘기를 1년 내내 반복하실까. 맞아. 그런데 저는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저런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대학교 되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되게 멀리 보신 거죠. 맞아. 그 진짜 애정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애정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잔소리였어요. 맞아.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진도만 나갔죠. 진도만 나가고 그냥 대학 가라 이러고. 어차피 대학 가도 딱히 막 엄청나게 또 공부를 또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게 그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맞아. 지금 저희가 하는 말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실은 이거 준비할 때 저 진짜 딱 하나만 얘기하려고 왔어요. 저는 진짜 후회하는 게 없어요. 지난 인생에서 그냥 OX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생은 옳고 그른 게 없다고 생각하고 다 100명의 사람이면 100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안 가본 길을 가는 사람한테 조언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다 OX가 문제가 아니니까 알아서 하면 되는데 제가 유일하게 OX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근육이에요. 제가 요즘 진짜 귀에 닳도록 듣는 게 요즘은 근육 1kg의 가치가 1,000만 원이다. 몇 달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 몇 주 전엔 갑자기 시가가 올랐더라고요. 근육 1kg에 1억이다. 그러니까 많이 뛰었네. 제가 만약에 20대 여동생이 있다? 그럼 저는 그 여동생 그 운동 끊어주고 무조건 끌고 나가서 같이 운동할 것 같아요. 무조건 막 근육량을 지금 진짜 많이 늘려놔야 돼. 그리고 어릴 때가 또 근육량이 잘 붙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친구, 가족 배신할 수도 있어. 본인은. 근데 근육은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맞아. 저는 실은 이 얘기만 생각하고 왔어요. 그래서 진짜 20대나 10대나
이 지나고 계신 분들 아마 진짜 고민 많은 시기잖아요. 음. TV에 나오는 몇몇 성공한 젊은이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방황하고 힘들 때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고민하고 막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아 스트레스 받아 이러면서 누워서 핸드폰 보지 말고 그때마다 나가서 뛰세요. 근육을 무조건 늘려라. 전 이 얘기만 했어. 이제 다 했습니다. 정말요? 진짜. 아, 큰일인데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육은 배신 안 하네. 네. 그 근육이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도 맞아.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닐 수 있고 맞아. 이런 거를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제일 후회돼요. 20대 때 꾸준하게 운동을 하지 않았던 거. 20대 때도까지만 해도 제가 또 아예 단백질 위주를 많이 안 먹었거든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챙겨 먹고 있는 건데 그래서 좀 건강 몸에 안 좋은 걸 최대한 먹지 말고 운동을 열심히 하자. 제 경험에서 나온 조원이니 뼈에 색이 실 수 있어요. 색이 지금 보세요. 저 혼자만 골골대고 있어요. 근육 안 만들면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실사판이다. 근육 없는 자의 실사판. 근데 진짜 억울한 게 제 인생에서 지금 근육이 제일 많긴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인바디 쟀는데 체지방량은 1.3kg 빠지고 근육은 0.6kg가 늘었어요. 이제 뒤늦게 저는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6천만 원 버셨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싸 6천만 원 벌었다. 그 병원비 어떻게 보면 진짜 6천만 원 아낀 걸 수도 있으니까. 맞아. 진짜 근육 1kg당 1억이라 생각하면서. 맞아요. 이 노화가 진행되면서 근육은 자연스럽게 빠진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릴 때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그 기간이 좀 길어지겠다. 빠지는 기간. 그러니까요. 감안하면은 정말 진짜 고민할 시간 나가서 맞네. 뛰어라. 또 맞네. 젊었을 때는 또 운동도 생각이 안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또 운동하는 것도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약간 건강이 유행이지 않아요? 좀 맞아요. 건강이 저속노화. 맞네. 좋은 유행인 것 같아요. 어. 그거는. 되게 건강이 유행인 것 같은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잘 가고 있네요. 어. 저희 때는 뭐 부어라 마셔라 대학생 때. 그 요즘은 그런 자리도 없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대학생들 저속노화에 신경 씁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세상이 네. 점점 MZ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해줄 얘기가 없어요. 마무리할까요? 네, 그럼 우리 다음에도 사이즈. 맞는 것 같아요. 저희보다 진짜. 잘 살고 있으니까. 저희가 좀 얘기를 듣고 싶네요. MZ Z세대를 좀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게요. 아 근데 요즘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동생들한테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확실히 걔네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저희보다.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해줄 말이. 아니에요. 마르 씨 분야별로 했으니까 아, 근데- 얘기해 주세요. 아니 뭐 그럼 마르 씨 네. 생각할 동안 마르 씨가 지금 내가 면접 보는 거 해가지고 말을 못 시키겠어요.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게 눈에 보여서. 저는 그래도 한 12가지를 써왔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차례대로 한번 가볼까요, 저는? 네, 네. 근데 1번은 아까 말했던 그 건강하게 먹어라, 운동해라. 그쵸. 이건 바꿀 수 없어요, 네, 진짜. 1번, 2번이에요. 1번. 그다음에 2번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2번으로 써왔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저는 20대 때 지금도 그렇지만 주변에 너무 이들이었거든요. 항상 남의한테 어떤지 물어보고 조언을 얻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답은 네 안에 있다. 그러니까 진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후회도 없고 만약에 남의 얘기를 들었으면 남 탓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제가 써온 두 번째 조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비슷한데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라. 근데 다 일맥상통한 거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남에게 너무 보여지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다 리브씨 20대 때 누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막 막았어요. 사회랑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엄청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뭐라고 되게 눈치 보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너무 눈치 보고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너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는데 항상 그래서 후회가 남는 것 같아요. 기다 13가지를 다 해야 되는가? 지금 마르시한테 말을 못 걸겠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네 번째는 돈을 가치 있게 써라. 근데 돈을 20대 때는 너무 안 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맞아요. 뭐 사람들 뭐 사치를 하지 말라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해보고 긴지 아닌지를 한번 겪어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험에 돈을 쓰라고 하고 싶어요. 맞아요. 비싼 것도 한번 사보고 비싼 경험에 투자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고 그런 거에 좀 돈을 좀 가치 있게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가치를 정하는 것도 자기가 지금 그거를 가치를 또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너무 웃긴데 이거? 왜요? 지금 13개 다 말하려고 하니까 그럼 저 얘기해요? 아니 아까 전에 그 리브 씨가 약간 진로랑 비슷한 걸 말을 했잖아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저도 그 진로 관련해서 준비해온 게 있거든요. 말이. 저는 그거였어요. 꿈이 없어도 괜찮아.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꼭 장래희망을 써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선생님하고도 상담을 하고 근데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너무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정말 내가 이상한 건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대학생 때도 그냥 성적 맞춰서 들어간 거고 과도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과를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이제 26살 정도까지 정말 제가 지금 개인 사업하고 있는데요. 그거 하기 전까지 정말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살다 보면 생기는 거라고 좀 느껴졌거든요. 어쨌든 살다 보면 무슨 일이든 하게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내 길인지 아닌지도 이게 알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 5년 정도 그 같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저 이제 보면 조금 그 5년이라는 시간을 좀 허비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거든요. 좀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 20대 이제 중후반 그 시간을 거기에 할애를 했던 건데 가끔은 그 시간에 빨리 진로를 내 거를 찾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감도 있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싶었던 일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꿈이 없다고 막 좌절하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학교 시간도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요. 그 시간에 저는 약간 대학교 안 가도 됐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근데 무엇이든 뭐 배울 것은 항상 있는 것 같고 네. 그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다른 길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면 또 좋으니까. 아니 마르 네. 씨가 대답을 하고 무슨 면접 보고 대답 잘했나?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러면서 마치는 게 어떡하지? 어때 리브 씨 다음 거 해주세요. 자 5번. 근데 근데 저기 다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게 총 정리까지 해왔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3가지가 있더라고요. 총 정리해가지고 첫 번째 사회에 너무 흔들리지 마라. 2번째 나에 대해 탐구해라. 3번째 나를 사랑해라. 저는 이 3가지예요. 무슨 책 같아.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빼온 거 아니에요? 아니 몇 가지 다 적어보니까 일맥상통한 내용이 이거더라고요. 그쵸. 너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에피소드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요즘 음.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게 본인이 만족하는 인생을 사는 게 결국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인생 성적표를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인생은 30점이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다 본인이 만족해야 돼요. 맞아. 어떤 길을 가든. 근데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죠. 근데 누군가는 사회적인 기준이 본인의 기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사회가 하라는 거를 그 길을 따라가면 되고. 근데 암만 생각해도 저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사회적 기준 그 동그라미 속에서 나와야 돼요. 본인이 네모라면. 저도 그냥 계속 내가 이 사회의 기준을 맞추기 싫어하는 건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인생에 정답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 마지막에 말 그대로 성적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내 맘대로 하면 되는구나. 내가 만족하는 인생을 살면 되는 거구나. 맞아. 이런 거를 이제 조금씩 저도 이제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 그래서 그냥 제발 남들 인생에 훈수도 주지 말고 그냥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잖아요. 범죄 안 맞아. 저질리고 내가 뭐 사기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맞아. 그냥 본인 하고 싶은 거 하면 그냥 냅두면 되는데 맞아.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맞아. 그냥 그 순간순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순간이 모여서 인생이 된다는 말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본인이 만족스러운 순간을 보내야 돼요. 맞아요. 거의 약간 아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오늘 종교는 없지만 제가 아니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되게 철학적으로 약간 좀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약간. 되게 가볍다 생각하고 있나요? 아 저만 그런가요? 지금 면접 보러 오셔가지고 지금. 저 할 얘기를 적어놓고 왔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또 말이 안 나올까봐 말을 못 하겠어요. 아니 마르 씨 괜찮아요. 네. 그러면 제가 적은 거 그래도 다 말해볼게요. 네. 저는 이제 두 번째로는 관계와 사람 관련해서 어떻게 이거를 정했냐면 제가 했던 고민들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꿈이 없었던 나의 그런 10대, 20대 친구들이 이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했으니까 이 진로 관련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거고 관계와 사람 관련에 있어서 저는 친구가 많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일단은 나랑 나 자신이랑 친구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말 잘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한두 명만 있어도 저는 아주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친구를 찾기가 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30대가 되면서 지나쳐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만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한두 명의 친구조차도. 친구가 그래서 1명, 2명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관계와 사람, 그냥 친구가 없어서 고민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 고등학교 때는 막 카톡 친구 100명, 200명 어떤 친구 뭐 500명 있고 막 이런 거를 자랑하듯이 말했어가지고 저는 그런 거 말 나올 때는 그냥 구석에 있고 그랬거든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 자기 친구 그때 저희가 고등학교 때 카톡이 나왔었나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막 친구들 막 몇 명 있고 자랑하고 약간 이런 것도 그때 당시에는 수치상으로 좀 많으면 되게 자기가 잘 사는 것 같고 자기 인맥 넓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약간 이런 주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절대 주눅 들지 말고 내 곁에 있는
사람 챙기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만 마음 통하고 정말 진심 통하고 그리고 뭐 나의 속 이야기를 쉽게 털어낼 수 있는 친구 한두 명만 있으면 되고 그 친구가 없으면 그냥 나랑 친구 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인맥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 방금 일부러 마레 씨 눈 안 쳐다봤잖아요. 아, 그 제가 너무 쳐다봤다. 저 계속 딴 데 보고 제가 있었잖아요. 너무 쳐다봤다. 미안해요. 마레 씨 지금 또 고개를 숙였어요. 이때 또 제가 또 얘기를 해야 되죠. 잘해요. 또 11번에 써온 게 있어요. 좀 비싼 게 있어요. 저 11번에는 우선순위는 너다. 책 한 권 내셔야 되겠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리브 씨. 무슨 책 읽은 거예요? 지난주에.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썼어요. 우선순위는 너다. 제가 너무 남의 감정을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빠가 무조건 우선순위 너로 하라고 조언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전 좋더라고요. 아, 나를 항상 1순위에 둬라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랑 비슷한 주제가 또 있는데요. 감정 관련해서 내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눈치를 엄청 많이 보는 사람이라서 저는 감정을 되게 숨겼거든요. 네, 좀 숨기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왠지 울면 정말 찌질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울음도 참고 그랬어요. 정말로 저는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울어야 돼요. 울음이 나오면 울어야 되고 이게 해소가 되거든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 해소가 되고 이 어디 가서도 전 정말 저도 눈치를 많이 봐요. 기쁜 일이 있어요. 저한테 제가 뭔가 뭐 성적이 좋게 나왔다거나 그러면 티를 안 냈어요. 되게 숨기고. 근데 내 감정이 솔직해지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상대방 눈치 보지 말고 기쁠 땐 또 기뻐하고 슬플 땐 또 슬퍼하고. 맞아. 아 죄송해요 오늘 왜 그러죠?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 그냥 마레 씨가 그 자리에서 느끼는 부담감인 것 같아요. 그냥 평소랑 똑같은데 괜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뭔가 얘기를 정리해서 해야 될 것만 같고 맞아요. 그 자리 좀 힘들어요. 그런 부담감이 아닐까 맞아요. 싶어요. 왜냐면 진짜 저도 항상 그 자리에 앉았을 땐 모르다가 이 자리에 앉으니까 진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약간 그냥 이 자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번, 13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그 전에 얘기를 안 했었는데 9번이 또 있어요. 아, 이렇게 웃기지? 아, 웃겨. 기록해라. 그러니까 사진이나 일기로 좀 남겨라. 아니, 옛날 사진 찍은 거 보면은 너무 풋풋하고 생기 있고 근데 그때 그 당시는 모르잖아요. 아,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온 거 찍었어? 그래서 투정되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면은 그게 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 추억이니까 맞아요. 그런 걸 잘 간직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기도 진짜 우리가 지금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잖아요. 맨날 변하니까 지금 내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고 어떤 감정인지를 좀 적어놓으면은 나중에 그걸 봤을 때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좀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기록해라가 9번이었습니다. 마르 씨 또 생각한다. 어떻게 정리해줄까 저 말을. 하지 말라고요, 정리. 그럼 바로 물어봐요, 그냥. 10번이 뭐냐고. 10번. 자, 10번. 강의입니다, 강의. 적어, 빨리 적어요. 자, 10번. 듣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웃기죠?
아 10번. 지금 10번만 몇 번째. 아, 아 웃겨. 부모님한테 너무 의존하지 마라. 10번이었어요. 아, 다 중요한 말이긴 해요. 맞아요. 진짜로. 저희가 언제까지 부모님이랑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지금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빨래, 청소, 요리. 근데 그런 거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좀 일찍 시작할수록 더 음. 빨리 터득하고 더 체화가 돼서 나중에 살아가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게 몸에 습관이 배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빨래, 요리, 청소는 다 음. 잘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아쉬웠던 게 경제적인 게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경제적으로 부모님한테 좀 많이 의존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도 알바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그죠. 용돈벌이 느낌. 그래서 그런 걸 좀 일찍 음. 터득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부모님한테 좀 빨리 좀 독립하고 의존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10번이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2가지 남았나요? 이제 중간중간 몇 개 음. 있는데 그 하나의 맥락 중에 또 하나가 정리정돈해라. 약간 잔소리 같은 느낌도. 야 들어 정리정돈해. 그러니까 근데 정리정돈이 저는 약간 방 상태가 제 마음 상태랑 비슷하다고 느끼거든요. 방이 어지러울 때는 제 생각도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방을 한번 치워보면은 제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도 방을 잘 치워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진짜. 이쯤에서 제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오. 네. 저도 그 비슷한 맥락에서 작은 성취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작은 성취감 하나로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이 있잖아요. 꿈은 약간 원대하고 좀 저랑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인데 그 작은 성취감은 좀 도달하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작은 성취감은 또 이렇게 리브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방 청소할 때 방 청소 하나 하고 나면 뿌듯해요. 깨끗해지고 이런 보통 사람들이 다 방 청소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 뿌듯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 작은 그 방 청소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그냥 사진 정리? 그러니까 무슨 뭘 행위를 그냥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작은 성취감이 있으면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꼭 하루에 하나씩 청소라든지 아니면 사소한 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 일어나는 것보다는 약간 하루를 알차게 시작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주말에 일찍 일어나는 거 쉽지 않은데 그거 한번 일어나면 저는 좀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뭐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작은 성취감, 일상의 작은 행복을 하나씩 찾는 그런 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루한 인생도 뭐 길 가다가 저는 고양이 발견하는 게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 오늘의 귀여움 발견했다. 약간 그런 느낌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그런 루틴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맨날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런 작은 성취감, 작은 행복이 모여서 아까 전에 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이 나의 인생이 되는 느낌도 있어요. 확실히. 네. 12번, 13번. 저희 지금 폭탄 돌리기 아니에요 지금? 왜 본시 안 받아요? 아니 막 다들 막 넘겨주고 싶어가지고 막 본시 안 받아가지고. 아니 저는 진짜 딱 그 운동, 근력 그거만 정말 생각을 해와가지고 그거만 해도 20대는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러면 저희 마지막에 네. 리브 씨가 12번, 13번 다 말씀하시고 저 이제 다 말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여동생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해서 마무리할까요? 벌써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하시다가 아. 네 마지막에 그 뭐 저는 정리해보자면 네. 오늘 본 씨 목소리가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실제로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하시고 근육 1kg당 1억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여동생이 있다면 전 진짜 맨날 끌고 나가서 같이 운동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는 하진 않고 여러 운동을 다 해보고 본인한테 제일 잘 맞는 거 막 한두 개를 꾸준히 해서 거기서 뭔가 얻는 성취감도 있거든요. 자기가 점점 잘하게 될 때 그 운동을 그런 것도 한번 느껴보고 그것만 해도 솔직히 노후 대비 어느 정도 한 거다. 근육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하세요. 지금 또 슬퍼하지 말고. 본 언니의 말씀이었고요. 네, 리브 언니의 말씀. 이거 되게 어렵다. 또 폭탄 던집니다. 아니, 근데 하나만. 저도 이거 막 생각하면서 근데 이게 다 그냥 나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 씨는 지금 근육 운동을 해라. 좀 자기한테 맞아. 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말이 제일 하고 싶은가 봐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고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해라.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 그거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자기 감정에 솔직해야 되고 자기가 진짜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리브 언니의 말씀이었고요. 말해 언니. 목을 가다듬고 지금 동생들에게. 저는 정말 복잡한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알고 내가 보고 느낀 게 많아질수록 지금 너무 마음이 어지럽고 정리가 안 되고 답답하고 막 그냥 막 저는 포기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거든요. 가끔은.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마지막에 말했던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행복을 찾는 게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상황이 어떻든 그런 거를 하나씩 재미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곳에서. 네, 말해 언니 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얘기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남동생한테는 완전 결이 달라질 것 같아요. 남동생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정신 차려라. 여동생은 약간 좀 섬세하게 약간 이런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남동생은 어떻게 씻어라 아니에요? 야 씻어. 저는 남동생도 본 씨도 남동생 계시고 맞네. 그죠? 남동생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가? 말 걸지 마라. 뭐라고? 말 걸지 마라. 남동생은 좀 약간 다를 것 같아요. 무슨 말 해주고 싶어요 남동생한테? 한마디만 하자면은? 남동생한테? 남자들도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저희와 같은 남자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희 남동생은 정말 저희 남동생한테 하고 싶은 말이요? 아니 혹시 있다면? 있다면은 정신 차려라. 제발 좀 집 밖에 좀 나가고 맨날 게임만 하고 이게 다르네. 네, 그래서 씻지도 잘 그니까 씻긴 씻는데 꼼꼼히 씻지를 않아요. 그냥 막 이렇게 화장실에서 물 난리 그렇게 막 제대로 꼼꼼하게 씻지도 않고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르네요. 달라요. 저희 남동생한테만 한 거고 모든 남자들한테 일반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저희 남동생한테는 하고 싶은 말이 약간 이런 이야기들은 안 전혀 듣지 않을까요? 통하지 않을 것 같고요. 여동생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저희 남동생은 잔소리하면서 기후배파고 헤드셋 낄걸요? 게임하느라. 진짜 눈치도 챙겼으면 좋겠고. 점점 계속 나와.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본 씨는 동생 있잖아요. 남동생이. 아까 전에 한마디 하셨잖아요. 눈 깔아라. 눈 깔아. 말 걸지 마라.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 들으셨죠? 반드시 말을 듣도록. 내 말 잘 들어라 뭐 이런 거. 그러면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 에피소드는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에피소드는 매달 둘째, 넷째, 수요일 오후 5시에 업로드되니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 저희의 취향과 일상이 궁금하시다면 인스타그램 딩가피그도 찾아와 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사이좋게 지내요. 안녕. 왜 웃었어? 누가 웃는 거 같아서. 아니 안 웃었는데? 내가 웃어. 어디서 웃음소리가 들려서. 아 진짜. 이거 누르면 돼? 가운데? 응.